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가 일단 아직은 제가 좀 장중이긴 한데요. 좀 괜찮은 분위기고, 오늘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는 데까지는 좀 하고, 오늘 제가 지금 12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요거 하는 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좀 외부에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예, 오늘은 좀 죄송한데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 끝나기 전에 오늘 좀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빨리 말씀드리면 반도체 장비 이거 정말 좋은 보고서예요. 그래서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KB증권이나 한번 구해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도 있고, 아, 반도체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이제 함께 배우기에서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코웨이, 화신, 그 다음에 파이넴텍, 퓨런티어, CNC 인터, 인텍 플러스 SK스퀘어,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것까지 한번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빨리 해볼게요. 일단 이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반도체 미세화에 따라서 신규 공정이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했던 게 뭐죠? HBM하고 전공정은 선단 공정, 이제 미세 공정이라 그러죠. 회로 손폭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쌓는 거, 예, 이제 이런 공정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증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증착 장비 만드는 막을 입힌다는 얘기예요. 특수 소재 같은 거. 그래서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혜를 받게 되고, 어닐링은 치료하는 거죠. 예, 웨이퍼가 손상된 거를 이제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래서 그 대표 기업이 이오테크닉스, HPSP 이런 기업들의 둘은 좀 달라요. 둘은 경쟁이 아니에요. 하는 거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웨이퍼 자체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PSP는 거기에 이제 하이케이 소재를 입혔을 때 여기에 이제 관련돼서 좀 그 결함이 생긴 거를 이제 치료해주는,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 장비 계속해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매 공정마다 강압 검사 장비를 배치해서 패턴 결함을 예방을 하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이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작아지고 하니까. 근데 그 검사를 잘못해가지고 검사를 안 하거나 했을 때 뭐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가겠죠. 불량품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검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넥스틴과 파크 시스템즈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기존의 공정인데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하이케이 배울 때 다 배웠던 거죠. 예전에 실리콘, 네, 요거를 저런 막으로 썼는데 밑에 기판 있고 위에 이제 게이트, 전류가 통하는 통로죠. 여기를 저렴막을 실리콘 썼다가 이제 하이케이 소재를 쓰게 되면서 위는 메탈로 바뀌죠. 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저런 하이케이 소재를 입힐 수 있는 그 ALD 장비를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고압수소 어닐링, 저걸 하기 위해서는 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포토 공정, 예. 포토 공정 그거죠. 이제 그 위에서 빛을 쏴가지고 회로를 그리는 공정이죠. 예. 거기에서 EUV 마스크 결함 검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식각 공정에서 하드 마스크라고 있어, 딱딱한. 예. 그래서 그게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거하는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하는 회사가 이제 PSK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 주입 공정에서 이온을 주입한 다음에 웨이퍼가 이제 약간 손상 결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치료해주는 게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방막 증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막을 또 입히는 공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배선 공정에서 금속을 이렇게 TSV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HBM 있잖아요. 이렇게 쌓잖아요. 예, D램을 뭐 12층 쌓고 막 이렇게
우리가 HBM이 TSV로 구멍 뚫어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거죠. 예, 그럴 때 이 그 TSV 공정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 구리를 넣거든요. 근데 구리가 흘러 넘치죠. 예, 그럼 그 흘러 넘친 구리를 없애줘야 됩니다. 평탄하게 해가지고 그걸 해주는 게 CMP 공정. 거기 장비 만드는 회사가 이제 K시텍이고, 그다음 거기 관련된 슬러리 소재 만드는 기업도 K시텍 아니면 그 솔브레인. 예, 그다음에 거기 연마 패드라 그러죠. 그걸 만드는 회사가 FNS테크. 예, 맞죠? 예, 이름이 좀 헷갈려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FNS테크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CMP랑 관련돼 있고, 그다음 검사 장비 뭐 넥스틴, 파크 시스템즈. 예,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반도체에서 새로운 또 기회들을 창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고 있어서 이건 반도체한테는 긍정적이고, 미국이 금리 인하고 IT 세트 바닥, 모든 지표들이 바닥에서 돌아서는 걸 좀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전방 산업을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나쁠 게 없죠. 삼성전자 좀 주가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방향성은 나쁘지 않거든요. PC 출하량, 서버 출하량 다 돌리고, D램 하락 지속 기간이 평균 22개월이래요, 가격이. 근데 지금 21개월 지났어요, 가격 하락한 지. 그리고 올해 3분기부터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이 추세적이다. 하락이 끝나고 21개월간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최근에 가격 반등 이유는 감산도 하지만 HBM 수요가 는 것도 하나의 원인. 옛날과 다른 점이 AI 수요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 업황 좋아지는 것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제 D램은 미세화되고 전공정 투자도 아무거나 안 해요. 내년도엔 미세화. 그죠? 예, 회로 선폭 줄이고 적충수 늘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A, 1B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A, 1B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4나노, 10나노 막 이렇게 가잖아요. 비메모리는. 근데 메모리는요, 저렇게 영어 단위로 가요. 그러니까 X, Y, Z, A, B, C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A, B, C로 갈수록 이제 미세화되는 거죠. 근데 주력은 앞으로 이제 1A, 1B가 된다. 근데 여기에 미세 공정이 이제 들어가니까 뭐 그런 걸 해주는 공정 전환 투자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회사가 두 개예요. 하이닉스 쪽은 주성, 중국 회사까지 여기. 그리고 유진테크는 삼성과 마이크론 쪽. 하이닉스도 하죠, 일부. 그러니까 이제 유진과 주성을 긍정적으로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고, 공부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쪽 전공정에선 얘네 둘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미세 공정으로 가야 되니까. 예. 사실 이제 여기에 그 원익 IPS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원익 IPS는 뭐 제가 알기로는 비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쪽 비중이 아주 큰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수혜주로 좀 부각은 못 되고 있지만, 아마 원익도 그 ALD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에선 더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싶긴 한데, 시장에서 일단 이 두 개를 좀 가장 큰 수혜주로 일단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 증설을 할 거고 49% 성장할 거고요.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는 이제 1A, 1B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전환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미세 공정으로 바꾸고 있어요, 계속.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 증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유진테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걸 담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독점이에요. 이 하이닉스 쪽에는 저 ALD 장비가 독점이 주성 엔지니어링.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이크론도 이제 요즘에 증설을 이제 하겠다. 얼마 전에 테크윙이 막 그래서 날라가 버렸죠. 예. 테크윙은 이제 검사 장비 쪽이죠. 약간 검사 장비 쪽이지만.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 장비 차별화된 접근이 좀 필요하다. 예, 모든 장비 회사가 수혜를 받는 구조가 아니래요. 이렇게 선택된, 이제 공정이 전환되면서 선택된 기업들 위주로만 차별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유진테크와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술 경쟁력 기반으로 방막 증착. 그러니까 증착은 소재를 입히는 거예요. 웨이퍼에다. 예, 입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나 이런 걸 통해서 입혀요. 화학 소재를 입힌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증착은 옷 입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ALD는 옷을 굉장히 정교하게 입는 거예요. 내가 한 땀 한 땀 땀 흘려가지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예. 근데 일반적인 이제 방식은 가스를 한 번에 확 뿌려가지고 그냥 옷을 한 번에 훌러덩 입는 건데, 예, 저 ALD 방식은 이제 한 땀 한 땀 입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오 테크닉스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디스코가 독점해왔더니 장비 시장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주를 계속 따내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진입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디스코의 독점을 깬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저번 실적 발표에서도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지연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삼성 입장에서는 뭐 이오테크닉스 그 기술력만 있다면 못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미는 당연히 하이닉스의 그 본더 HBM 열압착 장비 요거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납품하고 있고 하이닉스랑 같이 가죠 사실.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1위 우리나라 장비 업체 중에서 특정 공정에서 1위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HPSP, 고압수소 어닐링, 파크 시스템 원자 현미경, 기가비스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F10 플립칩 BJ라는 기판 안에 이걸 검사해주고 수리해주는 장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캐파 증설 시기에는 모든 장비가 수혜를 받았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일단은 저렇게 특정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로 선별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반도체 장비 국산화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 표 보시면 방막 증착 로우 LP가 뭐냐면은 저압이에요. 저 유진테크는 또 제가 함께 배우기 시간에 또 한번 했습니다. 그 반도체 중에서 거의 끝부분에 있는데 그 확산 공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확산 공정. 예. 거기에서 제가 유진테크는 또 자세히 한번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 유진테크가 이런 기업이구나 공부 또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쪽을 또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예. 확산 공정 예전에 한번 다뤘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저압, 예. 화학 기상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이케이 ALD 원자층 증착 장비. 뭐 유진테크도 같이 하고 있고 원익 IPS도 하고 있어요. 근데 원익은 이제 여기 파운드리 쪽에 예, 좀 들어가는 편이고, 그러니까 비메모리죠. 예. 그 PSK 뭐 베벨 에처라고 이제 끝부분에 웨이퍼 이 휨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요게 가장자리 아마 오염물질이 묻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없애주는 장비죠. CMP는 평탄화 장비. 예. 그리고 후공정에서는 이제 다이싱 깎는 여기가 디스코가 독점인데 이오테크닉스가. 그 반도체 장비 공정률 1등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중요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흡프스프 고압수소 어닐링 하이케이 소재를 쓰면 웨이퍼에 약간의 균열이 발생하는데 손상이 있는데 그거를 치료해주는 세계 유일 업체고요. 레이저 어닐링은 역시 웨이퍼 손상 있는 거를 레이저로 쏴가지고 하는 세계 1위 업체고, 원자 현미경 검사해주고, PR 스트리 감강액,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이 이렇게 만든 포토레지스트 감강액을 웨이퍼에 딱 바르거든요. 근데 그거 없애줘야 돼요 나중에. 그거 없애는 세계 1위가 PSK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는 본딩, 예, 기판과 칩을 붙인다는 거예요. 기가비스는 플립칩 BJ라고 그래서 지금 많이 쓰는 서버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판을 검사해주고 안속까지.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킹. 예, 마킹은 뭐냐면은 여기다 상표, 이 반도체 하이닉스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삼성 겁니다. 이거를 그려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예, 내일 또 나머지는 요거 반도체 부분은 좀 해드릴게요. 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좀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사실 그냥 오늘 하루 넘길까 하다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요 부분은 내일 할게요. 뭐 내일 해도 돼요. 네, 뭐 하이케이나 그런 내용이니까. 사실 이제 앞부분에 제가 할 얘기, 그러니까 요 보고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담았습니다. 웬만한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내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는 코웨이인데 코웨이가 이번에 실적이 괜찮았어요. 만년 저평가 소외주고요. 목표 주가 올렸고 이 성장하거든요. 환경 가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렌탈 서비스 성장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렌탈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쓰는데 뭔 성장이냐. 코웨이도 어차피 1등이고. 네, 그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늘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국내에서도 이렇게 천천히지만 성장하고 있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꾸준하게 성장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코웨이가 좀 잘 나가는 편인데 이게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얼음 정수기로 고소득층을 좀 공략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구독 경제 시잖아요. 매트리스, 에어컨, 안마. 제가 어제 우연히 이제 집에 앉아 있다가 이제 TV를 보는데 그 홈쇼핑에 LG전자가 이제 가전제품을 구독으로 팔더라고요. 구독 경제로. 막 그 세탁기, 냉장고부터 해가지고 월 얼마 내면 그런 시대예요. 예. 사실 가전제품이라는 게 오래 쓰고 나면 중고로 팔기도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제품이거든요. 그죠? 중고 거래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구독 경제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구독 쪽이. 근데 이제 워낙 코웨이는 그런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매트리스나 이런 쪽도 기여도가 좀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버틀러에 있던 차트인데 한번 보세요. 요게 하얀색이 주가거든요. 시가총액은 이렇게 빠졌는데 실적은 꾸준해요. 영업이. 예, 그죠? 이 빨간색 선 저게 영업이익이거든요. 계속 증가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야 렌탈은 높은 점수 못 줘. 마치 현대차랑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실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주가도 큰 부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찾아보시면 되게 숨은 기업들이 많아요. 숫자 좋고 이런. 근데 시장이 평가를 해줘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화신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제가 화신도 소개해드렸죠. 자율주행 쪽에서. 사실 자율주행 관련 기업은 아니지만 샤시죠. 샤시. 뼈대 만드는 기업. 이건 이제 뒤쪽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고정해주는 차를 이 SUV에 들어가는 그걸 뭐라 그러죠? 격자형이라고 하죠. 격자형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납품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물론 3분기는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그러나 내년에 2개 공장. 그러니까 저는 화신은 내년 하반기하고 내후년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공장 가동하고 미국 진출해서 미국 전기차 25년에 또 EM 플랫폼인가요? 현대기아에. 거기에 또 배터리 팩 공급하고. 그러니까 배터리 팩 케이스 공장. 그 팩을 보호하는 케이스죠. 여기 또 투자했고 아마 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죠. 기본적인 뼈대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부진할 때가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를 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오를 때 쫓아가지 마시라고. 화신도 올해 진짜 좋았거든요. 연초부터 막 아시죠? 주가 엄청나게 올랐던 거. 그래서 여기 제가 잠깐 차트 갖고 왔는데 올해 보시면 주가가 주봉 보세요. 연초에 7,000원짜리가 3배 갔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좋다고 해도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부러져 버리죠. 반토막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만큼 무서워요. 이때 기분 좋지만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근데 내용이 앞으로 좋아진다면 분할로 대응할 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 이런 또 조정은 항상 오니까 저걸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안정적으로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렇게 단기간에 급등할 땐 조심하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근데 앞으로가 좋아져야죠.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 가치가 좋아질 기업이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많이 빠져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신은 25년도를 본다면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주가도 비싼 건 아니죠.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반토막 나다 보니까 퍼 4배까지 떨어졌어요. 다만 이제 차입금이 좀 많아요. 이런 건 좀 단점이죠. 시설 투자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크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화신 같은 기업들을 막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원금에 많은 걸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일정 부분만.
들어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제 차입금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이제 재무적인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넴텍은 이제 폴더블 폰 힌지 있죠, 이렇게. 예. 경첩이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접혔다 폈다는 내장인지 안에 안 보이는 그것도 하고 외장인지도 해요, 사실. 자동차 사업도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부품 있죠, 배터리 보호하는 그 부품도 만들어요. 그 두 가지가 축인데 어쨌든 이제 금형, 뭐 도금, 뭐 이런 쪽에 굉장한 또 경쟁력을 갖고 있고 내장인지 시장 커지고 있고 외장인지까지도 샘플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원래 외장인지는 KH바텍의 독점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으로도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매출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아마 내년엔 좀 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회사가 요새 중국에서 폴더블폰 정말 잘 팔리거든요. 요즘에 예, 국내보다 오히려 근데 중화권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 폴더블에 잘 나가면 같이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기차 모듈까지 들어간 거죠. 10년간 독점 공급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나 봐요. 예, 어떤 한 회사에 수주 금액은 1.8조 1,800억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뭐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폴더블폰 잘 나가고 있고 이게 내장인지입니다. 안쪽에. 그 엔드 플레이트. 요게 이제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장인지 이건 밖에서 이제 보이는 거. 요 밖에서 이렇게 외장으로 눈에 보이는 요런 이제 그 폴더블폰을 폈다 했다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 워낙 빠져가지고 내년 기준으로는 좀 이제 밸류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퓨런티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 주가 좋죠. 그래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퓨런티어는 뭐 카메라 검사 장비, 제조 장비 만들고 있고 카메라가 정말 중요하죠. 또 사이버 트럭 수혜주고 예, 근데 실적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다만 이번에 3분기에 좀 수주 잔고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4분기에 한 번 더 이게 구조적인지는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수주 잔고가 많이 늘었다가 올해 3분기엔 조금 축소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카메라가 되고 있고 그걸 이끄는 게 테슬라. 그 카메라를 만들려면 퓨런티어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MC넥스, 세코닉스, 삼성전기 다 필요한 거죠. 이 회사들이 만들기 위해서. 경쟁력도 뛰어나고 이게 제조용 경쟁사들에 비해서 정밀도도 높고 품질도 우수하고 예. 그리고 전장 카메라가 성장하는 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카메라가 자율주행으로 가면 최소 10개 이상 들어가는 거죠.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쫓아가지 마시고 한 번씩 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급 나가는 걸 이용해서 투자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면 좀 줄이세요. 비중도 일부만 그리고 또 내려오면 투자하시고 일부 물량은 장기 투자. 왜 방향성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냥 나는 무조건 뭐 몇 배 갈 거니까 100%다 갖고 와야지 그러지 마시고 한 절반을 나누시건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일부 물량은 좀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아요. 왜? 이 기업 주가 바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기업이고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많이 오를수록은 오히려 조심하시고 급 나갈 때 항상 기회로 활용하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CNC 엔터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환사채 리피싱 조건이 없어서 주가 떨어지면 전환가가 떨어져서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것도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환사채 투자하는 저기 모회사가 미국의 록펠러 그룹 있죠. 거기랑 중국의 국제금융공사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그러면 이거 회사 성장하는 거 아닐까? 예, 이런 핵심 파트너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환사채 발행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제 협력사 확대 목적이 아니겠냐 이런 좀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분기는 좀 실적 부진했지만 4분기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나쁘게 볼 만한 건 없다. 다만 이제 주가가 이 기업도 워낙 많이 올랐죠. 올해 내내. 그래서 박스권 등락으로 좀 봐주시고 조정시 관심. 그러니까 약간
퓨런티어랑 비슷해요. 오를 때는 조금 오히려 줄이시고 내려갈 때, 급락할 때 보는 게 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다고 해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니까 투자할까 이러지 마시고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텍플러스도 똑같습니다. 주가 좋고 모멘텀이 있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 있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이제 이런 기업들 소개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좋은 건 아는데 이걸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왜? 반도체니까. 예. 그러나 내년엔 좋아지겠죠. HBM, 패키징, 성당 공정 뭐 이런데 투자들이 들어가는데, 인텍플러스는 이제 기판 검사 장비거든요. 외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디에 납품하죠? 인텔. 주로 인텔 쪽에 많이 납품하고 있고, 반도체 검사랑 반도체 검사도 해주고. 근데 삼성이 이번에 패키징 그 투자를 하는데, 아이큐브라고 TSMC가 하는 코어스라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수주 받아가지고 AI 이거 만들어주잖아요. 그걸 TSMC가 혼자 다 하죠. 그거 경쟁 모델이 아이큐브예요, 삼성이. 근데 삼성이 내년에 그 아마 더 증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일부 수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반격을 할 텐데, 그럼 인텍플러스가 같이 가는 그림이죠. 그럼 이러면 밸류가 올라가요. 그래서 주가가 잘 안 떨어져요. 이게 투자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다릴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뭐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기업의 주가가 왜 이렇게 강한지, 쉽게 안 밀리고 견조한지는 요 위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기판이나 뭐 반도체 외관 검사 이런 쪽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다만 비싸죠. 비싸니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되고요. 근데 다만 신규 접근은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SK스퀘어는 SK증권의 최관순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62,000원 제시를 해줬고요. 전에 SK스퀘어 한번 주가 요동쳤죠. 근데 이제 결론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SK스퀘어 주주분들은 이게 지분 매각하기 위해서 큐텐과 협상 진행했는데 최근 협상 중단 통보했다는 보도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내 기업 공개 조건 걸었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 매각을 하려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SK 스퀘어가 사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뭐 지분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일홀딩스가 SK 스퀘어 지분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안 좋아지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극단적 가정, 아예 11번과 가치 없다, 0으로 해도 SK 스퀘어 주당 순자산 가치가 22조 원이래요. 예,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예. 이게 주당이 아니죠. 제가 잘못 썼네. 순자산 가치. 예. 주자는 아닙니다. 그거 이제 주식수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22.6조 원이나 돼요. 그걸 0으로 가정해도 11번가 자산 가치가 1조 원 정도고, 그래서 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할인율이 70%가 넘어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가 신고가 내니까 지금은 너무 과도한 저평가다. 그래서 오늘 주가 다시 급등했는데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주사니까 할인받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하이닉스 주가가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따라 연동된다.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스퀘어도 뭐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11번가에 대해서는 너무 뭐 염려하지 말자,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인플레이션 구매, 올해 정말 이웅찬 연구원님이 정말 잘 얘기도 해주셨고 잘 맞았고, 그때 기억나세요? 2400 딱 지수 왔을 때 지금은 숏 포지션 걷어 들어야 된다, 공매도 하지 마라. 그리고 지수 더 빠지긴 했지만 결국엔 그 의견도 맞았죠. 공교롭도 공매도 금지까지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정말 잘 맞추신 분이긴 한데, 일단 오늘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11월 주식시장이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였죠. 근데 이 이유는 물가 안정 때문이고,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실제로 안정화되고 있고, 원인은 유가 급락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물가가 안정감을 찾겠죠. 예, 그리고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중고차 가격 떨어지고 임금 상승률 떨어지고 있고 주거비도 꺾이고 있고,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좀 바뀌었다. 그전에는 미국 증시가 실적에 반응하고 실적 시즌 오면 미리 사가지고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가 좀 가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파열 의장이나 물가 발표하면은 항상 주가 빠지니까 그 전에 미리 팔아놓고 그게 공식이었는데 11월부터 바뀌었대요. 예. 빅테크 기업들 실적 별로였거든요. 생각보다. 실망했던 증시가 10월에 좀 실망했는데 물가와 통화 정책에서 오히려 호재가 나오면서 증시가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내 이어진 패턴이 바뀌어 버린 거죠. 예.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내년 S&P 500을 4,700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4,550이니까 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리고 국내 증시도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2,500이 PER 10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양시장 모두 다 뭐 싸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죠. 예.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밀릴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매크로 지표 좋잖아요. 예. 달러, 금리, 그다음에 유가 다 꺾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나라는 공매도도 금지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보통 코스피가요 경기가 좋을 때 강했고 그 유동성이 이렇게 좀 요즘에 개선되죠. 일부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럴 때는 코스닥이 좋았대요. 근데 올해는 또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 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이 예전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올해 내내 좋았는데 코스닥을 이끌었는데 이들 기업들이 뭐 유동성 개선된다고 또 올라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올해 시세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단지 그냥 유동성이 좋아지니까 다시 급등하겠지.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걸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 없는데 다만 과거를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코스피가 좋았고 지금처럼 유동성이 이제 개선되려고 하면은 종목 장세가 펼쳐졌대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못 오른 기업들한테 기회가 많이 갈 거란 얘기예요. 소외주. 그러니까 너무 주도주만 보지 말고 이용찬 연구원의 의견은 시장 괜찮다. 디스플레이 인플레이션도 시작됐고 싸진 않다. 지수는 상승폭 얼마 안 될 거다. 다만 종목 장세니까 수익 내긴 좋다. 그럼 어떤 걸 살 거냐? 그 관점에서 11월에 삼성물산, 카카오, 크래프톤 급등했죠. 다 왕따 당하던 기업들이. 그러니까 찾아보시란 얘기예요. 왕따주 중에 좋아질 게 뭔가. 거기에 좀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계속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뭐 장세가 그러니까 너무 막 주도주라고 해서 좋은 기업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한번 요 부분도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또 어떨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까지는 일단 좀 빠르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하이로코리아 좀 그래도 이거는 박수 좀 쳐주십시다. 뭐 다른 걸 떠나서 어제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했고 하이로코리아 아시죠? 이 회사가 자꾸 이 주주 환원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150억. 근데 이게 자사주 취득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취득 후에 전량 소각하겠대요. 내년 5월 20일까지 다 취득한 다음에 5% 가까이 돼요. 굉장히 큰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좋아요. 주주 가치를 이렇게 올려주는 기업들은 칭찬해줘야 됩니다. 거기다 하이로코리아 뭐 실적도 좋았고 피팅 회사고.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더 저는 당연히 프리미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죠, 별로. 그리고 어제 공시 중에서는 그 내부자 매수 중에서는 아이패밀리 SC죠, 화장품. 여기 그 최실아 씨 남편분이시죠, 김태욱 대표. 예. 이분이 이제 원래 웨딩 사업으로 창업했다가 이제 화장품으로 큰 성과를 냈죠. 근데 저 김태욱 씨가 매수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아이패밀리 SC 아무튼 5,700만 원. 뭐 예전에도 매수했는지 제가 그것까진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아이패밀리 SC를 대표가 일단 5,700만 원 정도 매수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2시 지금 반인데 예, 아무튼 오늘 장중이지만 제가 좀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2,500을 넘었고 증시는 이제 위가 열렸어요, 조금.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는 탈출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보면 2,600도 보이는데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중간중간 또 누를 겁니다. 연준 의장이 의도적으로 누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 이렇게 나올 때. 그래서 그때도 막 이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정부가 그리고 대놓고 증시 부양하잖아요, 지금. 공매도 금지시켜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기회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두려울 때 투자하시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기존 주도주를 막 또 올라가니까 쫓아가는 것보다는 못 오른 거 중에 뭐가 있을까? 그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겠고 시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별 오늘 근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또 쇼크가 뭐 예를 들면 예상보다 안 좋으면 내일 증시 빠지겠죠. 그러면 또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좀 생각이고 그다음 오늘 외국인 기관 좋고요.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예,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 그래서 나쁘지 않고 오늘은 이제 일자리 관련주들 좀 좋았고 요새 뭐 저출산 얘기들 자꾸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육계 관련주들 좀 좋았고 그래서 오늘 좀 교육주들도 좀 괜찮은 편이네요. 그 다음에 AI 샘 알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간 거 아시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AI 투자 더 한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집중하겠죠. 날개 단 거죠.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오늘 좀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도 오늘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요즘에 건설주들도 괜찮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카카오 예, 네이버 둘 다 좋습니다. 카카오가 벌써 5만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했어요. 3만원일 때 여기서 더 나쁠 게 뭐가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근데 뭐 이제는 뭐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보니까 주가는 좀 레벨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엔터주 좀 부진했지만 오늘 엔터주 예, JYP 중심으로 일단 살아나고 있습니다. 좀 다행이고요. 좀 워낙 빠져 있었죠. 그다음 오늘 뭐 공기청정기 관련주들도 좀 강한 편이고 아까 엔터주 강했고 그 외에 뭐 웹툰, 메타버스, 은행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하나의 진짜 중심 축이에요. 우리가 공부 많이 했지만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다 배웠던 기업, 현대오토에버. 예. 그러니까 어떤 성장 산업은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좀 좋아질 성장 산업은 좀 디테일하게 공부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 산업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오겠죠. 의료 AI도 마찬가지고. 예. 영상 콘텐츠 2차 전지 쪽도 오늘은 셀업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삼성 SDI가 요즘에 분위기 좋고 모바일 게임도 괜찮고요. 다 견조한데 다만 오늘 좀 빠지는 쪽은 통신주가 조금 약간 부진하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주들 약간 이제 금리 오를 때 수혜주 좀 빠지고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크게 뭐 항공주는 유가 좀 오르다 보니까 그러나 오히려 유가 어느 정도 오르면 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주들은 아직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잠깐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0원 남았어요. 300원만 더 가면 정고점 이제 돌파하는데 정말 힘드네요. 돌파하기. 돌파하면 이제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은 카카오, 현대모비스, LG전자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 예, 이런 기업들 주가 오늘 조선주도 좋습니다. 크래프톤, 하이브 엔터, SK스퀘어, 에코프로모티는 뭐 대단한 것 같고요. 23% 그냥 카카오페이, 하나솔루션 네. 뭐 오늘 다 괜찮은데요. 넷마블 뭐 이렇게 크게 나쁜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특별히 뭐 빠지는 거는 KCC 뭐 S1 정도고 또 뭐 한 2% 정도고요. 주성은 좀 많이 올랐었고 예. 뭐 마땅히 나쁜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대부분 다 견조해서 편안하게 시장 보시고 아마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 왜냐면 요새 오디오가요 갑자기 막 이렇게 그 마이크가 이게 끊어졌다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한번 제가 얘기하다 보면 제가 제 스스로 체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좀 소리가 들렸으면 좀 좋겠고 자 오늘 어쨌든 그래도 거의 한 38분 정도 방송했는데 오늘 좀 못대했던 거 아까 반도체나 나머지 부분들은 또 제가 내일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오늘 좀 제가 일찍 끝내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 12시 30분에 시장을 저는 좀 마감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그 라이브 있어서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